안녕하세요. 3월 25일 화요일 뉴스 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가 기능 마비 위기로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의 SNS 심사 강화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전쟁 기밀을 메신저로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 지원 중단으로 VOA와 RFA 외국인 기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정치 불확실성 속에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관세 완화 기대감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DC 차기 국장으로 모나레스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해외 원조 중단이 에이즈 확산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신상을 요구해 추방 목적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여행주의보가 확산되며 입국 심사 강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북 지역 대형 산불이 확산돼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 비기며 본선 조기 확정에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회보장청이 최근 10일간 4차례 웹사이트가 마비되고 전화 서비스는 4시간 대기하기도 하며 혼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용 절감 압박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인력 감축으로 직원 12%가 해고됐고 고객 서비스 평가 시스템조차 폐지됐습니다. 노령층 장애인, 이민자들이 혜택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부 직원들은 기관이 내부에서부터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사회의 핵심 복지 체계가 심각한 위협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지시에 따라 미국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반미 성향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초까지 의견 수렴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테러 옹호나 국가 안보 위협 요소가 감지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SNS까지 사전 점검과 불필요한 게시물 정리가 필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수장이 의회에 연례 글로벌 위협 보고를 앞둔 가운데 부통령과 국방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민간 메신저 앱 시그널을 통해 예멘 공습 계획을 논의하다 기자를 실수로 초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강한 분노를 표하며 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번 보안 사고는 상원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밀 유출이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기관 축소 정책으로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되면서 생계를 위해 창업하거나 재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CDC에서 해고된 한 직원은 생계를 위해 세차 작업을 시작했고 공무원 출신들의 민간 취업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16,000명의 해고가 위법이라 판결했지만 행정부는 이를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직난 속에서 일부 주 정부는 교직 등으로 전직을 돕고 있으나 다수는 불확실한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산하 글로벌 미디어국 USAGM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면서 미국의 소리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기자들이 비자 만료로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출신 기자들은 본국 송환 시 투옥이나 생명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RFA 기자 박재우 씨는 동료들의 안전을 강하게 우려하며 자신도 가족과 함께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안이 커지자 의회는 조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초대형 감세 법안과 국가 부채 한도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는 팁 초과 근무, 사회보장세 면세와 국방비 추방 비용 증액을 포함한 아름다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총 예산은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은 에너지 수익과 복지 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법안 처리와 부채 한도 협상에는 상하원 간 견해차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 불안정성 영향으로 장중한 때 1471.1원까지 치솟으며 6일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기 등 국내 리스크와 미국 서비스업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율은 오후 들어 일부 진정됐지만 1470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인 3월 24일 월요일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1.8%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4%, 나스닥 종합지수는 2.3%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테슬라의 주가는 7.3%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관세에 대한 우려 완화와 주요 기술주의 강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DC 차기 국장으로 수전 모나레스를 지명했습니다. 모나레스는 혁신보건연구기관 ARPA-H에서 부국장을 지낸 과학계 베테랑으로 트럼프는 그녀가 공공보건의 신뢰 회복과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백신 회의론 논란으로 지명이 철회된 데이브 웰던 전 후보자 대신 내정된 인사로서 이번 결정은 CDC의 신뢰성 회복과 비정치적 공중보건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1944년 브렌트우드 체제가 국제 무역의 틀을 만든 이후 80년 트럼프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을 통해 새 무역 질서, 일명 마라라고 협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미란이 쓴 41쪽짜리 문건이 그 초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강달러로 인한 미국 제조업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타국 통화 평가 절상을 압박하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아직 공식 추진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해당 문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논리적 조치들을 해석할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중단 조치로 인해 전 세계 HIV 감염과 에이즈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던 자금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루 2,000명이 새로 감염되고 수년 내 사망자가 10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엔은 향후 4년간 630만 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병원 폐쇄와 의료진 해고도 속출하며 에이즈가 다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반유대주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의 이름과 국적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민권국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지시가 외국인 유학생을 추방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용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행정부는 반팔레스타인 시위에 연루된 학생 일부를 체포하거나 비자 취소 조치까지 단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보 요구가 인권 침해와 학생 프라이버시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드조이 미국 우정청장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사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사상 초유의 우편 투표 선거 기간 동안 USPS를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도지팀의 시스템 접근 요구를 거부하고 독립적 입장을 고수해 백악관의 불만을 샀습니다. 트럼프는 우체국을 상무부로 편입하거나 민영화할 구상을 공개하며 구조 개편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후임으로는 부국장 더그 톨리노가 임시직을 맡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국 정책과 성별 이분화 행정명령 여파로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가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나 non-binary 여행자는 성별 불일치로 입국 거부 가능성까지 경고받고 있으며 실제 억류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미국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정치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한국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3만 6천 에이커 이상이 소실됐습니다. 특히 의성과 안동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5개 중 가장 커 20만 명 이상이 사는 지역을 위협하며 1,5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전체 화재의 평균 88%가 진화됐으나 기상 악화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군과 소방 인력 3,100명, 헬기 80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 중입니다. 수원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8차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 1대1로 비기며 홈 3연속 무승을 기록해 본선 조기 확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재성의 선제골 이후 전반 30분 동점골을 내준 한국은 승점 16으로 조 1위를 유지했지만 후속팀과 격차를 벌리지 못해 6월 원정 2연전 일정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손흥민 등 공격진의 결정력 부재와 전술 한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자신감의 부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신감을 응원합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